자, 이번 강좌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용도 지역에 대한 지정 절차와 거기에 따른 행위 제한 이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은 용도 지역을 얘기했고, 자, 용도 지구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막판에 이걸 써줬던 이유는 얘라 원칙적으로 뭐로 정하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로 정한다.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서 이것도 요 써줬고 요 써줬는데 여기도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원칙 있고 예외가 있듯이 여기도 예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예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의 공유수면 매립이란 말 썼지만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조례로다 정한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에서 정한 거는 몇 가지나 용도, 지금 요 배우는 요겁니다. 용도 지구는 10가지가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10가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령 가지고 세분시킵니다. 령 가지고 세분을 시켜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두 가지를 갖다 지정한다고 할 수 있겠고, 이렇게 해서 지정하면, 이걸 지정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뭘 가져온다? 행위 제한을 가져온다. 행위 제한은 원칙적으로 뭐에 의하느냐? 조례에 의한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다. 뭐였냐? 자, 이 법 또는 다른 법,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법률 규정에 의한다. 자, 그럼 여기 10가지를 갖다 우리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느냐 그랬죠. 자, 여기 보세요. 10가지를 외울 때 취, 한, 고, 경, 미, 방, 보, 시, 개. 그럼 그 이부는 화가 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10가지죠. 취한, 고, 경, 미, 방, 보, 시, 개. 그럼 그 이부는 화난다. 보, 시, 개. 이게 다 도시군 관리를 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순서 무시하고 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경관을 갖다가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미관지구는 미관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경관과 미관 차이는 경관은 자연적이고 미관은 인위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고도지구는 최저, 최고, 즉 우리가 봤을 때 최저와 최고 높이를 갖다가 규제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저, 최저한도. 방화지구는 불,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방제지구는 자 우리가 봅시다. 여기 방제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해일이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뭐가 있냐면 보존지구. 자, 보존지구, 쫀이라고 그랬죠. 보존지구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보존지구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떤 에어리어보다 지역 쪽을 더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시설보호지구를 얘기하고 개발지능지구를 얘기합니다. 적극적인 개발지능. 개발지능은 주거, 우리가 상업,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기능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개발조성. 다음 취락지구가 있겠고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취락지구라고 하는 것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에서 취락을 정비하게 하는 거다 볼 수 있겠고, 여기 특정용도 제한지구다 하는 것은 주거기능이나 그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 유해시설을 갖다가 특정 시설은 제한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세분시키면 어떤 경우냐? 경관지구는요, 자수시 경관,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지경관. 자연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냐면 산지, 구릉 등 자연 그 경관을 갖다가 자연적 풍치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자연경관이고, 수변경관 같은 한강 수계와 같은 낙동강 수계 같은 지역 내 주요 수변의 수계의 수변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 시가지 경관이다. 주거 지역의 양호한 환경 조성과 시가지의 도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미관지구는 중력이 일하면 아름답다. 그래서 중심지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특히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역사문화 미관지구를 잘 알아줘야죠. 문화재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중심이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 미관지구는 이것저것도 아니면 중심 역사도 아니면 일반 미관지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도지구는 최저가 있고 최고가 있죠. 어디가 높은 거냐? 최저가 높습니다. 더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고 최고는 더 이상 올라가서는 안 된다. 이런 형태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방제지구는 자시바라. 자, 자연방제, 시가지방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방제지구 같은 거 시가지. 자연방제지구 토지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에서 건축 제한 등을 위해서 재예방을 위한 거고 여기 시가지 경관이다. 그러면 시가지 방제지구다. 그러면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재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갖다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존지구가 있습니다. 자, 보존지구는 이건 지역 중심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환생중. 자, 여기 보면 특히 이게 중요한 거죠.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구와 역사 문화미관지구를 보존지구하고 구별해야 되겠죠. 역사 문화미관지구는 문화재 및 문화적 보존 가치 큰 건축물이지만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구라는 건 문화재, 전통, 사찰 등이 있겠죠. 자, 여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나타난 쫀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은 시설 보호지구가 있죠. 이거는 시설의 기능 그 자체를 얘기한다 했죠. 그래서 시설은 뭐냐면 항공공학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항만시설, 공항시설, 공용시설 또 여기 보면 학교시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조심할 것은 여기 중요시설과 공용시설 두 가지를 비교해 봐야 되겠죠. 중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갖다 볼 수 있느냐. 앞서 봤을 때 국방상, 보안상, 안보상 중요한 시설을 보호 보존하는 것이고 공용시설이라는 것은 공공의 업무,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진흥지구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느냐. 개발진흥은 우리가 봤을 때 주유산 관복 주거개발진흥지가 있고 우리가 봤을 때 유통과 더불어서 유통, 산업유통이죠. 산업유통과 관련되어 있고 관광휴양 관련도 복합개발진흥지. 그럼 여기 보면 요것은 2개 이상이면 복합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특정, 이거 외의 것을 갖다면 특정이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화재지구는 세분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이 있겠고 우리가 자연취락이 있겠고 또 집단취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취락과 자연취락 그랬죠. 집단취락 단연, 집단취락 자연취락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집단취락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어디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분되는 경우가 있겠고 여기 보세요. 방화지구와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법령에서는 세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니까 예외가 있네요. 예외가 뭐가 있느냐? 첫째, 조례로서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하거나 신설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조례로서 세분하는 것은 경미, 왜 경관지구, 미관지구는 이렇게 세분되었잖아요. 자수시 경관과 중역이라 말하면 낫다. 근데 더 추가 세분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세분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요거는 추가 세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세분이란 건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세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세분은 경미고, 그 다음에 여기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세분시킨다. 뭐 가지고 조례. 그 다음에 이게 신설이란 건 여기 있는 10가지 외에 법정 외의 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같은 법정 외의 것이 나타난다. 그럼 법정 외의 것이 나타난 것은 어떤 경우냐?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경우에 할 수 있겠고요. 또 나아가서
여기 보면 행위 제한을 완화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내용이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정리해 주면 되겠고요. 다음 방제지구는 이거는 지정하도록 법에 의무화되어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방제지구는 법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가서면 연안 침식 또는 풍수의 산사태로 해서 동일한 재해가 최근에 10년 동안 2회 이상 발생했다. 그래서 인명사고가 있었다. 그럼 방제지구로 반드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기 행위 제한이다. 그런 걸 수 있습니다. 행위 제한은 여기 보세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규정이 있으면 거기 따르는데 거기 없으면 조례에 의하는 거니까 뭐부터 생각하는 거냐? 이 법 또는 다른 법의 규정부터 적용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에 규정이 없다면 조례에 의한다. 그럼 요것만 짝을 잘 지면 되겠죠. 그러면 요것만 짝을 잘 지면 되니까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보겠네요.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서 최저 최고를 갖다 높이를 정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자, 이걸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여기 있는 시설보호지구 중에서 공항시설 보호지구는요. 일단은 항공법에 의합니다. 비행기 이착륙 때문에 항공법에 의하고 거기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2차적으로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에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1차적으로 금지시키고 이거는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음 취락지구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죠. 여기는 자연 취락이 있겠고 집단 취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연 취락과 집단 취락이 있다. 그럼 이때 자연 취락이란 말은 우리가 대통령 즉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 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다 볼 수 있겠죠.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다. 다음 집단 취락지라는 거는 개특법령, 소위 이거 줄여 썼습니다. 원래 정확한 표현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하는 특별조치법 에 대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시행령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의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발진흥지구가 있어요. 그럼 이 개발진흥지구는 개발계획 지구단위 계획 그러면 여기에 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에 규정이 없다면 뭐에 따라가는 조례에 따라가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짝만 잘 지면 여기에 것이 되어진다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 제한과 관련된 것 중에 몇 가지 구체적 의미를 잘 좀 이해하시면 이 문제를 쉽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이제 용도 지역 지구를 했으면 왜 저 같이 붙였느냐? 용도 지역이라고 한 것과 지구는 지역은 1차고 지구는 2차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지역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고 자 이제 용도구역 있죠. 자 용도구역이란 말은 역시 도시군 관리가 정하는 겁니다. 이건요. 그래서 이거는 수도, 개시, 입 그래서 몇 가지가 있냐면 이와 같은 5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보면 요것이고 최근에 이건 규제가 목적이지만 여기는 최소가 목적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이런 차이가 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제일 먼저 보면 순서 개념 따져서 보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뭐가 있더라? 개발제한구역. 자 그럼 우리가 그린벨트라고 많이 그러죠. 그린벨트. 이거는 누가 정하느냐? 국토장관이 정합니다. 그래서 이 국토장관이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는 거냐? 봤으면 여기는 도시의 무질서 확산 방지. 자 이게 도시가 있다.
그럼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하는 걸 방지하거나 아니면 그래서 벨트를 갖다가 조정하는 것이나 아니면 여기 보안상 국방부 장관 요청해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 제한권 도시군 관리 정하면 얘는 따로 법이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했던 개떡 같은 법을 했죠.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다. 그러면 여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지정하는 거냐? 시도지사요, 대도시 시장이 정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요, 대도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여기 자체가 무슨 지역이냐? 도시지역에서 식생이 양호한 이 산지 있잖아요. 산지를 갖다가 이 지역을 갖다가 개발을 제한하는 건다. 왜냐? 이 도시역에서 도시민의 휴식 공간 같은 쾌적 환경을 갖다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갖다 제한한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역시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공원 녹지법이라고 줄여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알 수 있겠고요. 다음 세 번째는 시가와 조정구역 그래놨죠. 여기는 일단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 국가계획과 관련됐다. 무슨 계획과 관련됐다? 국가계획과 아주 관련이 깊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계획과 관련됐다. 그러면 누가 하는 거냐? 이럴 경우는 밀접 관련이 있다. 그러면 국토장관이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말은 조심할 것이 아까는 도시의 무질서를 확산이지만 요건 그림을 그린다면 요것이겠죠. 여기가 시가화가 된다. 그럼 시가화되게 되면 여기도 역시 확산이 됩니다. 그럼 그 지역뿐만 아니라 역시 인근 지역까지도 가져간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죠. 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가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질서한, 앞에 무질서를 쓰면 되겠죠. 시가화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의하느냐? 이거는 이 법에 의하죠. 그러면 이 법에 의하는 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 시행령에 따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화 조정구역인데 요거는 요 사이에 있는 것은 시가화가 될 것이지만 예정구역. 자, 시가화가 되는 이 주변 지역은 일단은 유보시키는 거예요. 시가화되겠지만. 얼마에서 얼마 유보시키느냐? 5년에서 20년 사이에 유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경과됐다. 그러면 이것이 경과된 다음 날 해제가 되고 그러면 그 내용을 고시하는 거다. 고시는 별도의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설명하면 되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있죠? 뭐가 있다 그랬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다. 여기 공유 수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접 토지까지도 묶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지는데 이 지역은 풍부한 수산자원을 갖다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수산자원을 갖다 보호하고 육성한다.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는 이건 누가 하느냐? 해수부 장관이 하는 거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전통적 입장에서 행하는 것이다. 를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여기 여기까지 규제를 목적으로 한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지정하는 뭐로다 지정 도시군관리를 지정했죠. 그럼 전통적 입장의 지정은 행위 제한을 가져온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행위 제한을 갖다 가져올 때 가장 주의할 것이 어떤 경우냐? 개발제한구역은 개떡 같은 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진입 관련 특별조치법.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하는 법률에 의한다 그랬죠. 다음 지금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을 아셔야 되겠고, 그다음 여기 뭐가 있다고 쓰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경우냐? 시가와 조정구역과 여기는 시가와 조정구역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 볼 수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은 이 법에 의한다 했죠. 그럼 이 법에 의한다면 도시군객사업과 비도시군객사를 나와요. 나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시군객사업과 비도시군객사업으로 나눠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 도시군객사업과 비도시군객사업을 나누는데 얘는 여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져야되겠고, 그러면 도시군객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고요. 자, 이거는 원칙을 하지 말았는데 인정하면 되죠. 누가 인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면 할 수 있어요. 국방상, 보안상, 아니면 공익상 필요에 의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특광자, 시장, 군수한테 허가가 원칙이다. 다 이거는 허가받도록 하는 겁니다. 허가받도록. 뭐 군사가 됐든 보안이 됐든 일반적 형태에서 허가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도시군객사업도 허가받는다 그런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의미가 여러분 그 교재에도 마찬가지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허가받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걸 했을 경우에는 허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득권 존중이다 하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위반하고 했다. 원상을 명합니다. 그러고 안 하면 대집행하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 입지 규제. 입지 규제를 갖다 최소화하겠다. 그런 얘기죠. 자, 이거는 특히 도시지역에서 가져가는데.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누가 하느냐? 국토장관이 하는 거죠. 국수개입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 보니까 도시지역에서 행하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복합적 토지 이용을 증진하고, 여기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 토지 이용을 증진시키고 나가서 도시 정비를 촉진하는 거죠. 이를 위한 거점을 마련하는 겁니다. 자, 거점을 마련하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일정한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 어떤 지역뿐만 아니라 플러스 그 주변 지역까지도 포함시켜서 나타난 것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 그럼 이 같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갖다 지정하기 위해서는요,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자, can 대상이 되는 곳은 아셔야 되겠죠. 자, 첫째,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한 도심, 부도심의 생활권역 중심인 경우가 있겠죠. 또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지로서 그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한 주변 중심으로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여러분들 포항의 해도수변구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네,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한,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왕십리라든가 아니면 서초라든가 아니면 저쪽에 김포라고 할 수 있는 여기를 갖다 볼 수 있다. 김포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포 공항 있는 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것이 대중교통 결절지로서 10km 이내에 위치하는 것이 있다든가.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노후부여한 것처럼 밀집한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그 다음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경제 기반 활성화를 수립하는 지역,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져간 이 지역인데 지역 중에서
이들에 대한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뭐에 의하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가지고 제한시키는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수립 시에 거기에 용도, 건폐율, 용적률, 행위 완화 이런 것을 분명히 가져갈 수 있도록 되고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런 행위를 갖다 수립할 때는 미리 관계기관한테 요청을 하겠죠. 그럼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서 요청 받은 기일날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내 회신해야 되겠고 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말고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관한 사항은 원래는 보세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누가 하는 거죠? 국토장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도 국토장관이 해야 되겠지만 일정한 경우는 누가 할 수 있다면 시도사가 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국토장관이 해야 되지만 시도사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시도사가 결정할 수 있는 내용 두 가지가 우리가 있구나 그래서 하시면 되겠죠. 그럼 두 가지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면적을 10% 이내에서 변경 거기서 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시도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의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20% 범위 내에서 한정하는 경우 즉 바꾸는 경우를 갖다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세부 기준은 국토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역시 행위 제한을 갖다 가져가겠다. 그러면 역시 행위 제한 역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둘 이상의 용도에 걸친 경우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이걸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해봅시다.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 용도에 걸쳤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X와 Y가 얼마냐에 따라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얼마를 기점이냐 각각의 면적에서 330제곱미터를 기점으로 합니다. 예, 330제곱미터 초과를 했다. 각자 것 적용받는다. 그 다음 330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을 구하는 거다. 평균값을 구한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만약에 X 플러스 Y가 다 중심상업지역이면 자 최대 땅값 많이 들고 최대 활용은 참 좋죠. 근데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X, Y가 이어질 때 X가 중심상업지역이고 Y가 일반상업지역이다. 그러면 땅값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여기랑 여기랑. 그럼 여기를 갖다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이다. 그럼 땅값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똑같이 330이다 그러면 옛날엔 큰 쪽을 따라간다. 즉 넓은 쪽을 따라간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거나 이거나 같게지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가중평값을 구하고 다만 건축 제한의 경우는 큰 쪽을 따라가도록 돼 있다. 자, 무슨 쪽을 따라가도록 돼 있다? 큰 쪽을 따라가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이 330이 아니라 도로변에 띠 모양 걸쳤다면 660을 기점으로 한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이 330제곱미터를 갖다가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어떤 경우느냐? 우리가 고도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녹지지역 이렇게 됩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뭐가 가냐? 건축물이 걸치는 경우요. 건축물이 걸치는 경우. 자, 밑에 거는 뭐가 걸치는 거냐? 대지가 걸친 경우. 그 위에 있는 것은 건축물과 대지가 모두 고도지구요, 미관지구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방화지구는 건축물에 또 건축물만 방화지구를 적용받는 게 원칙이고 단 방화벽을 구역했으면 각자 것 적용받습니다. 녹지지역은 껴서 개발하면 안 돼요. 무조건 각자 걸 따라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여기에 가장 대표적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내용이 여기 내용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걸친 경우 이와 같은 경우가 있다. 그런 것을 명시해 두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과 관련돼 있죠. 자, 도시군 계획 시설. 그랬는데 도시군 계획 시설은 이미 앞서 얘기했죠. 어떤 말을 갖다 했냐면 이만한 기반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됐다. 그럼 그것을 갖다 뭐라 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거예요.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이제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해야 되겠다.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를 갖다가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데 이걸 갖다 뭐라 하느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설치할 때는 공중이나 소위 지상, 수상 여기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수립 설치 기준은 뭐로 정하느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 기반시설 중에서 뭐가 있느냐? 우리가 도로가 있다면 이 도로의 밑면에 이와 같이 공동구를 둘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구도 뭐의 일종이라면 도시군 계획 시설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공동구는 전기, 가스, 수도, 공급 설비, 통신 설비, 하수도 이런 것 갖다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할 수 있게 해서 도로의 구조라든가 또 우리가 도로의 구조를 보존한다든가 교통의 원활 이런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공동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공동구에 수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을 안 했다. 그러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동구에 수용하는 건 공동구가 설치되면 반드시 공동구에 수용하지만 이걸 수용할 때는 수용을 머스트 해야 되지만 수용할 때 미리 뭐가 필요하냐면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심의 거치는 두 가지는 바로 뭐냐? 가스관, 하수도관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거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공동구를 설치할 때 비용 부담은 누가 하는 거냐? 자, 설치품과 개량도 포함해서 이 법들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고 거기에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융자해 줄 수가 있다. 또 만약에 거기에서 보조해 주고 만약 이걸 납부하지 아니한 자 포함해서 만약에 그들이 공동구를 사용한다면 사용 허가 받도록 되어 있고 사용 허가 더불어서 뭘 받도록 되어 있어요?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 이제 거기는 안 되어 있지만 공동구를 가져는 반드시 설치 의무화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설치 의무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태기는 신경서 도주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신경주도 신경주 이렇게 되고 정태기도 신경주 같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자 설치했다. 정태기가 신경주가 보니까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건 아무렇게 외워도 됩니다. 그럼 이건 얼마냐?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광역시설을 갖다 설치한다. 광역시설도 뭐의 일종이냐면 기반시설의 일종이야. 걸치는 시설이 있겠고 이용하는 시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철도, 항만, 광장 같은 거는 걸치는 시설, 도로, 철도, 운하, 광장 같은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걸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이용하는 것들이죠. 항만, 공항, 운동장 이런 것들은 이용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다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서로 관리할 때 뭐가 볼 수 있어요? 협의해서 설치하나 관리하는 안 된다면 이것이 안 된다면 우리가 도지사가 설치해서 관리할 수 있겠고 국가가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따로 법인을 두어서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런 것들 위해서는 역시 정부가 뭘 해줄 수 있어요? 지원을 해줄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강좌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어떻게 사업이 시행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